피해 남자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보다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90분 동안 뺨을 맞았고 송하윤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하윤의 소속사 측은 제보자와 일면식도 없다며 반박했는데요. 과거에 송하윤이 학폭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다. 또 연루됐던 학교폭력도 송하윤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게 소속사 측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반응입니다. 괴롭힌 쪽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씩씩하게 있는 것을 보면 괴롭힘 당한 쪽은 인생이 싫어질 것이다. 가해자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놀랍지도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이와 상관없이 언론은 의혹이 아니라 동급생의 증언이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도 확실하게 취해 확신으로 바뀐 뒤 기사화하기를 바란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마추어와 같다. 90분이나 때리는 분도 아파.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한국은 지금 말한 것을 믿으니까. 배우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이번 역할 때문일지도. 인기 드라마로 주목받으면 이런 종류의 소재가 약속처럼 꼭 나오네요. 다른 소속사로부터의 움직임도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될 정도. 90분 중에 몇 번 뺨 맞으면 알겠지만 90분 계속한다고 하는 분도 힘들고 도망가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한 이야기다. 다만 귀엽긴 하지만 성격이 안 좋아 보이긴 해. 크크.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수단을 취하는 편이 좋죠. 일본도 강제 전학을 하면 좋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TV에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TV에 나와도 웃을 수 없고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상처를 계속 끌고 다니는 가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인생을 바꿔버린 사람이 웃는 얼굴로 TV에 나왔다면 억울할 것이다. 사실이라고 해서 20년이나 지난 일을 새삼스럽게 공개적으로 말할까? 어쩌면 이 남성은 지금도 행복해지지 않았겠지요. 무엇 하나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안 되긴 하지만 특별히 하윤이의 팬은 아니지만 당시 이 남자는 그녀를 욕했다든가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작품이 재미있고 굉장히 박력 있는 여배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유감이야. 가해자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은 좋지만 한국의 고등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일본은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고 보통은 최악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립 초중학교라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 전학하는 사람은 싫겠지만 피해자 학생을 생각하면 같은 학교에서 계속 보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주목받은 지금 진상은 아직 모르지만 타이밍적으로 어떻게든 라고 느끼는 것은 나뿐인가? 왜 한국은 이런 게 많을까?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진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괴롭힌 쪽을 강제 전학시키면 좋겠다. 일본에서는 왕따를 당한 쪽이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진짜 불합리하다. 여자가 남자를 90분간 따귀 한 방에라도 손이 아플 텐데 무고하다고 믿어요. 일본도 연예인 중에 이런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어지면 떨어뜨리려고 별말 다 하잖아요. 안 됐군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여기 주인공을 모함하는 악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대로였군이라는 느낌으로 인상이 나쁘다. 어른이 되기 전엔 아이에도 장난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 자신의 인생도 동시에 상처를 주게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90초라면 아직 믿을 수 있지만 눈 쌍꺼풀한 거 티난다. 그런데 말은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 뭐랄까 왕따는 안 돼. 강제 전학을 갈 정도였으니까 피해자는 굉장히 괴롭힘 당했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지만 정말 매일매일 싫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근성으로 일했지만 한국 드라마 보면 길거리에서 깍 소리 지르며 싸움을 하고 장례식에서는 온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울부짖고 주먹 다짐도 있고 계속 소란스러운 느낌인데 한국의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게 보통 있는 거겠죠. 괴롭힘을 당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일진 남자친구와 피해자 남자는 사이가 좋았죠. 남자친구의 친구를 90분간 때려?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너무 친해서 질투?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나라 차이입니까? 일본에서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과거에 했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문제시된다. 일본이라면 정학퇴학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고등학교는 폭력적인 문제아를 받아들이는 다른 고등학교가 있구나라는 것. 어쩌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일까? 뭔가 오랜만에 이웃나라다운 뉴스가 나왔네.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됐어요. 이웃나라가 우리나라에 하는 거랑 똑같죠.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학창시절에 피해자에게 고발된 연예인이 화제가 되고 심하면 은퇴까지 내몰리는 일이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왕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 젊은 에너지로 끝나거나 무용담으로서 괴롭혔던 것을 이야기하는 연예인도 있는 등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의 이 방식은 좋다고 생각한다. 학창시절에 왕따 행위는 일생을 헛되게 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여줄 수 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말하지 않고 왜 지금 말해? 위자료를 노린 것으로 여겨져도 어쩔 수 없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그래도 푸른 나래를 보고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대단히 순수한 역할로 투명하고 하얀 피부였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매우 순수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서 충격입니다. 한국의 잘 나가는 여배우 중에 학교 폭력으로 폭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9분 동안이라도 힘들어. 90분이면 죽을까? 크크. 솔직히 흑역사라든가 성형이라든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 괴롭힘은 있었더라도 세상에 들켰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거의 일이니까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끝나면 되지 않을까? 성형이라니 상관없잖아. 약간의 흑역사가 있는 연예인 분명히 있을 거야. 한국 여배우, 왕따나 가스라이팅으로 자주 뉴스가 나오지만 뒤집어 보면 그 정도로 기가 강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세계겠지.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어둠을 느낍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캐릭터를 오싹해 하면서 매번 봤어요. 다음 출연작을 또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괴롭힌 쪽은 잊었지만 괴롭힘을 당한 쪽은 잊지 않았다. 계속 동창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복수를 노리고 있어요. 모 여왕님 기질로 귀엽다고 추켜 세우면 계층의 위쪽에 군림하는 건 학원 만화의 정석이니까. 한국도 남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는 나라네. 일본과 다르지 않다. 고등학생 시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배우가 되면 안 돼. SNS 시대는 이런 번거로움이 너무 많네. 과거에 한 일은 실수지만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 아니면 한국에서는 과거를 다 노출하지 않으면 유명인이 될 수 없는 거야? 이번 내역이 매치가 되네요. 설령 거짓말이라고 해도 믿어버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고약함이 현실적이었던 것 같다. 드라마지만 굉장히 싫은 역이었어. 왜 새삼스럽게 한국의 이 건은 20년 전이지? 왕따의 시효는 없지만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분명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 거겠지. 한국스러운가? 한국은 괴롭힌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되지. 일본은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37살까지 잘 안 들켰구나. 진짜 더 글로리. 패거리로 때리는 사람이 인기 여배우가 되면 당연히 이런 보도는 되겠죠. 괴롭힌 본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과거 얼굴도 머리도 다르고 똑같진 않겠지요. 전학을 간 건 인정.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흔히 있는 언론 기사로 세상에 후려치기를 당하고 연예인이 내몰리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든 소속사든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끝까지 몰아붙이면 된다. 괴롭힘을 당한 분의 피해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이니까. 일본도 그렇지만 역시 연예인이 되는 사람은 어딘가 보통이 아니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과거에도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유명해질수록 이런 폭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인과응보지. 학창시절의 얼굴은 기가 강하고 비정한 일도 할 것 같은 인상을 하고 있어. 이런 귀여운 아기 같은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었구나. 단지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은 괴롭힌 녀석이 강제 전학을 당한다는 것. 일본에서는 아사히카와 사건을 시작으로 당한 쪽이 울며 겨자 먹기잖아. 왠지 한국에서는 조금 유명해지면 왕따 고발이 나와. 연예계든 스포츠계든 기가 세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테니 학창 시절부터 나쁜 방향으로 살았을까? 소속사도 인정했다면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이유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다는 것일까? 헤어스타일은 당시와 다른 것은 당연하고 성형도 많은 나라인데 새삼스럽게 파헤쳐지는 것은 조금 안쓰러운 생각도 들지만 과거에 자신의 행실이 초래해버린 일, 성형 전후의 졸업사진 같은 것은 일본에서도 자주 있지요. 별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송하윤 씨를 7년 전 썸마유에에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피해자분도 그때부터 주목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폭로한 것일까요? 피해자 측 마음의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은 평생 가요. 그 부분이 한국인답다고 항상 생각해요. 또 중학생 시절 사진도 충분히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성형을 하는가? 한국인의 화장법일지도 모르지만 아마추어가 봐도 분명히 성형한 얼굴이죠. 내 남편과 결혼해줘 봤어요. 남의 남편을 유혹, 음습, 교화할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눈꼬리 절개로 큰 눈, 입술은 탱탱하고 관능적이면서 부자연스러움. 멋진 왕따 장면은 경험에서 나왔군요. 얄밉고 추악한 연기는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도 헤어스타일도 다르다고. 중학교 때랑 헤어스타일이 같을 리가 없잖아 크크. 얼굴은 만졌을지도 몰라. 그래도 쌍꺼풀이 없어도 예쁜 얼굴을 하고 있지. 송하윤 좋아했었는데. 사실이라면 과거의 일이라도 아웃. 강제 전학이란 게 있군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왜 전학을 갔는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배우 겨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결국은 과거 자신의 나쁜 점이 들통나서 벌써 끝났네요. 자업자득. 사람을 괴롭히고 즐긴 대가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한 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보답. 사소한 괴롭힘도 당한 분은 잊지 않는다. 진짜 악녀. 지금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